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파입니다. 이 별난책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상담하느라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나눴는데, 뭐 이 생년월일을 기초로 해서 나오는 정보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드리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말로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니까 이게 기억에 잘 남으실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실용적일까? 뭐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뭐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례는 다 이 자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상담하신 분에게 PDF 파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모바일에서 이렇게 바로 보면서 점검을 할 수 있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뭐 얼마나 이게 뭐 잘 맞았는지 이제 뭐 피드백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차원일 거고, 또 스스로도 해석할 수 있는 이게 참고 자료나 레퍼런스를 다 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가지고 있으시면 직접 자기가 찾아보면서 이제 차트를 해석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진행되는 케이스들을 이제 영상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릴 거라서, 아, 요런 경우에는 요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영상 보면서 배우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제가 개략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별난책이라고 했고요. 아스트로 다이나믹스 인덱스라고 했는데 뭐 거창하게 뭐 이렇게 그 인덱스라는 게 이제 어떤 이렇게 추상화된, 그러니까 계량화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수치화했을 때 인덱스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는데, 이 운이라는 게 원체 이제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주 상담을 하면 목 기운이 어쩌니, 물 기운이 부족하니, 화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이렇게 해서 추상적인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 운의 크기, 운의 세기를 수량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여기 보시면 수치화 되어 있잖아요. 뭘 근거에 뒀냐면 이 점성술에서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릴리의 크리스찬 점성술이 있습니다. 거기서 행성의 위계를 이제 점수로 표현한 체계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차용해가지고 나름대로 응용해가지고 점수화 시켰고, 이것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테스트를 뭐 여러 케이스를 많이 해봤더니, 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요 척도를 써도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평균값으로 이렇게 나타내지만 이 세부 행성들의 점수를 가지고 해석을 따로따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의 유용성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꽤 쓸모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장에 보시면 이 별자리를 해석할 때 상승자리 어센던트라고 하는 게 여기거든요. 여기 태양이 떠오르는 지점, 요게 중요해가지고 따로 적어놨고요. 태양 자리는 우리가 보통 너 별자리 뭐야 하면 얘기하는 게 그 태양 자리입니다. 태양이 있는 자리. 이분은 쌍둥이 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의 대장별은, 그러니까 내 행성들 중에 점수가 가장 강한, 그리고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조금 더 비중을 차지하는, 예를 들어서 그 원소, 뭐 흑의 원소가 더 강세를 이룬다라고 하면 동점 중에서 흑의 원소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대장별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여기는 출생 정보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장은 주인 행성 스토리보드라고 해놨는데, 그 한 해마다 각 개인을 이끌어가는 메인 행성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프로펙션 로드라고 하는데, 2025년에 저란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바뀌게 됩니다. 그 행성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이 전체 1년의 밑그림이 됩니다. 전체 1년이 그 큰 흐름을 관통하는 어떤 흐름이 진행되고, 다른 행성들은 이제 약간 엑스트라나 보조 출연처럼 이 메인 줄거리에 이 이제 살을 붙이는 형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부분은 핵심적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어느 하우스에 있는지,
그리고 위계가 어떠한지, 네이탈에 비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어떤 행성들과 어떤 주요 포인트들과 어떤 각도를 맺었는지, 그것들을 확인해 갖고 이렇게 요약 정리를 여기다 적어 드리는 거고요. 이 테이블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행성의 세기를 나타낸 표인데, 이 네이탈이라고 하는 게 내가 타고난, 그러니까 내 출생 차트 상의 행성들의 위계를 점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7가지 행성들의 점수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 점수가 여기 보시면 범례가 있죠. 보통 수준, 강한 수준, 매우 강한 뭐 이렇게 있는데, 행성이 강할수록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거는 그 크리스천 점성술부터 지금 뭐 현대의 점성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뭐 모든 점성가들이 동의하는 바고, 임상적으로도 확인이 많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뒤쪽에 이제 사례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냥 좋기만 한 게 또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은 높은 게 긍정적으로 발현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달이 마이너스 4점, 금성이 5점, 목성이 3점, 토성이 5점. 그러니까 토성, 금성은 매우 강한 편이죠. 그리고 목성은 강한 편이고, 달은 약한 편이죠. 그래서 평균 점수를 내면,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운의 세기는, 운의 크기는 1.28입니다. 근데 2024년, 그러니까 요게 1년 운을 본다는 게 양력 생일 기준으로 생일부터 다음 년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양력 생일부터 25년 양력 생일 전날까지 1년의 운이 되는 겁니다. 24년 운은. 24년에는 점수를 봤더니 0, 4, 7, 0, 7-4, 0 해서 평균이 2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네이탈의 이 주인공은 그러니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게 평균적인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인생은 그러니까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내 인생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지?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그 주관적인 것들이라도 자기가 느끼는 평타가 있을 거잖아요. 뭐 이 정도면 무난했어. 뭐 여느 때와 같지 뭐. 이렇게 평균 점수가 요거라는 거예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 본인에게 일어나는 운의 세기나 양이 1.28이라는 건데, 24년도 한 해는 높잖아요, 평균보다. 그러면은 뭐 괜찮았어. 24년은 뭐 나빼시지 뭐. 괜찮았던 것 같아. 조금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내 기초 체력보다 높기 때문에 좋다고 이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 달은 정서를 담당하는데, 정서가 마이너스 4점이잖아요. 타고난 게. 근데 24년도에는 이 정서를 관장하는 달이 4점이잖아요. 그럼 무려 8점이나 높아진 거라는 거죠. 그럼 정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거나 편안함을 느꼈을 거라고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점수, 수성 점수도 많이 높아졌고, 화성 점수도 많이 높아졌죠. 반면에 목성 점수가 7점이나 낮아졌는데, 전반적으로는 2점이고, 이거는 세부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25년도를 봤더니 올해잖아요. 이분이 생일이 6월 4일, 지금이 9월이니까 이제 생일이 지나서 3개월이 지났죠. 25년도 운이 3개월이 지난 상태예요. 24년에 비해서 또 평균의 그 자기 네이탈에 비해서도 많이 낮아졌잖아요. 특히 길성이, 행운의 성인 금성하고 목성이, 금성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9점이나 낮아진 거잖아요. 목성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8점이나 낮아졌죠. 그리고 한 해를 주도하는 이게 화성인데, 여기 이게 그 표시예요. 이 V 표시가 한 해를 주도하는 행성을 이렇게 제가 따로 표시한 거고, 이게 1점이죠. 그러니까 네이탈보다 높긴 하지만 어쨌든 주도하는 행성이 점수가 높지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점수가 높은 게, 내가 주도하는 행성이 점수가 높으면 훨씬 더 가중치가 있죠. 이 옆에 나온 게 이제 가중치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한 해는, 그러니까 25년도 생일부터 26년 생일 전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느끼실 수 있고, 실제 힘든 일이 조금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 길성들의 점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토성이 네이탈이 5점을 갖고 태어났는데 마이너스 9점이나 됐단 말이죠. 이거는 책임감, 인내하는 힘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점수가 좋으면 나한테 부과되는 여러 가지 임무나 의무,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낮아졌다는 것은 내가 나한테 주어지는 삶의 무게를 소화해내기가 버겁다라고 느껴지고 실제 소화해내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일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 똑같은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감당하기가 조금 버거운 상태인 거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25년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해드리면 좋은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잠깐 기분이 좋고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뭐 장점은 있지만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실제를 아는 게 좋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25년은 주관적으로 경험하기에 조금 힘들다라고 판단되는 한 해를 보내실 것 같으세요. 어떤 영역에서 힘들어지느냐를 볼 수 있는 게 여기 하우스 영역이에요. 제가 이거 25년도 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강조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성이 점수가 낮아진 거는 이 3하우스와 2하우스 영역에서 발현될 가능성이 발현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냐? 한번 볼게요. 일단은 행성을 볼게요. 요것만 볼게요. 금성이 원래는 타고난 게 5점인데 올해 마이너스 4점이에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성이 점수가 낮아졌죠. 밑에 가면 별이 강할 때랑 약할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테이블로 만들어 놨어요. 금성이 약했죠. 금성이 약할 경우에는 관계에서 불화가 생기거나 감정 표현이 어색하다. 과소비, 쾌락축으로 만족감이 떨어진다. 금성이 약할 경우에는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금성이 어디에 연관이 있어요? 3하우스하고 2하우스에 영향이 있다고 하죠. 3하우스, 2하우스 볼게요. 3하우스하고 2하우스, 여기 하우스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하우스는 가까운 인간관계를 뜻하기도 해요. 가까운 인간관계, 뭔가를 배우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수성이기 때문에 정보를 교환하거나 이제 의사소통을 하거나 관계를 맺는 그런 맥락이고 2번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운을 물어보실 때는 재물운과 관련된 건 무조건 2하우스를 보는 거예요. 2하우스하고 8하우스를 보는 건데 1번이 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자면 셀프. 나를 서포트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내 돈이에요. 8번은 남의 돈이에요. 1번의 맞은편에 7이 있죠. 이건 나고 이건 너예요. 그래서 이거는 1대1 관계, 대인관계, 파트너십, 배우자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를 서포트하니까 여기는 배우자의 돈, 남의 돈이 되는 거예요. 남의 돈이니까 대출, 금융,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상속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과 관련된 재물운을 볼 때는 2하우스하고 8하우스 그리고 어떤 직업과 관련된 돈이 연결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회적인 명예나 커리어 10하우스 그 다음에 일상적인 업무 6하우스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딱 돈과 관련된 건 2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금성이 2하우스 3하우스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데 25년에 점수가 9점이나 낮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전과 관련된 영역에서 한 해가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목성도 한번 볼게요. 목성 3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길성이 강하니까 좋죠. 좋은데 올해 마이너스 8점이나 되죠. 근데 그게 어느 영역이에요? 5하우스에 걸려 있네요. 5하우스가 뭔지 볼게요. 5하우스 보면 창조성, 자기 표현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자기 표현, 즐거움. 그러니까 어떤 취미나 연애, 사랑, 예술적인 표현.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즐거움에 닿다 보니까 도박 이런 것도 투기적인 활동. 그리고 자기보다 아랫사람, 자식을 키우는 것,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성하고 그 5하우스에 있는 목성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아까 5하우스에서 읽어드린 내용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목성이니까 목성이 약하면 어때요? 과도한 낙관으로 인해서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허풍스러워지거나 무리하게 확장해서 손실을 보거나 요런 것들이 오하우스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은 각자 이제 자기 자료들을 보시면서 해석할 수 있겠죠. 이제 토성을 볼게요. 토성도 점수가 좋잖아요. 매우 강함인데 올해 마이너스 4점이나 돼요. 어디 이하우스 아까 말씀드렸죠. 돈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돈이에요. 재산, 소득, 물질적인 안정. 그러니까 나를 서포트하는 내 자원이기 때문에 돈이에요. 그 영역에서 토성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토성이 약하면 제약과 두려움으로 위축된다.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토성이 강하면 기본적으로 이분 강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도 있고 뭔가를 꾸준하게 할 수 있고 참아내서 결국은 어떤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타고났는데 토성이 약해지니까 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오는 어떤 외부의 압박을 견디기가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각자 스스로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26년도는 점수는 이러하고요. 어쨌든 이 표는 그렇게 활용해서 보시는 거예요. 요거를 평균만 요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내가 타고난 점수가 그러니까 운의 정도가 1.28이에요. 그러니까 24년도는 2였기 때문에 not bad, 괜찮네 라고 느낄 수 있었지만 25년도, 26년도가 조금 힘든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청풍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데 이 상담을 요청한 상담 내용이 뭐였냐면 그 40년 동안 개인 사업을 운영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업종을 바꿔도 되겠는지 뭐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업종을 바꿔도 되겠는지. 그러면은 업종이면 뭐가 돼요? 직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직업과 관련된 거는 10하우스하고 6하우스예요. 그리고 직업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2하우스도 해당이 되겠죠. 그럼 2하우스, 6하우스, 10하우스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성이 그러니까 힘이 센 행성이 들어와야 뭔가 긍정적인 발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6년도를 봤더니 어때요? 마이너스 2, 000, 마이너스 5, 6이 있네요. 목성이죠. 목성이 길성이잖아요. 그 복을 가져다주는 어쨌든 좋은 행성이라는 거죠. 이게 네이탈 3점보다 2배나 높죠. 매우 강함에 해당하죠. 이건 오하우스는 25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성이 6점이에요. 자, 제가 26년도 운하고 출생 차트하고 묶어놓은 차트를 여기 올려놨어요. 26년도 운이 요 안쪽에 행성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출생 차트가 이 바깥쪽에 있는 행성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6년도의 운이 나의 네이탈에, 나의 출생 차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 수 있는 차트예요. 목성이 강했죠? 목성이 어디 있어요? 6번 하우스에 있죠. 6번 하우스가 뭐라고 했어요? 직업이었잖아요. 6번 하우스가 직장, 업무 환경, 그러니까 일상생활, 루틴, 규칙적으로 하는 것, 즉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일과 관련이 된 게 6번 하우스예요. 6번 하우스의 목성이 6점이란 점수로 강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일상생활이나 루틴, 직업적인 업무 이런 것들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길성인 금성이 같이 들어와 있죠. 6번 하우스에. 그러면은 어쨌든 조금 그러니까 25년도는 조금 힘들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6년도의 생일이 지나가면서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나 업무나 어떤 루틴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직종을 바꿔도 되는가? 요걸 물어보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거 뭐 토성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늘에 토성이 양자리에 와 있어요. 양자리에 지금 그 물고기 자리로 살짝 넘어갔다가 양자리로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양자리 끝날 때까지 한 2년 반 정도가 걸려요. 자, 직종을 바꾼다는 거, 업을 바꾼다는 거, 돈을 어떻게 버느냐잖아요. 근데 토성이 여기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돈 버는 방식에 재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리셋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질서를 세우고 구조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토성의 성격을 한번 볼게요. 자, 토성은 질서와 구조예요. 질서와 구조를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토성이,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2번 하우스에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돈 버는 방식의 구조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돈 버는 방식 바꾸는 게 업종 바꾸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한 2년 반, 3년 정도에 걸치면서 돈 버는 방식의 변화가 생길 건데 25년은 뭔가 아예 약간 갈피가 안 잡히는 듯한 느낌일 것 같아요. 아까 점수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26년도에 나의 루틴이나 일상생활이나 업무적인 그 패턴이 확장되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아까 목성이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뭔가 활동이 많아지고 일상의 루틴들이 확장되면서 그게 어느 분야와 연결이 되겠죠. 저는 이게 돈 버는 방식을 교체하는 새롭게 질서를 세우고 구조를 짜는 것과 관계가 있어질 거라고 보여요. 26년. 그러니까 이게 2년 반, 3년 정도 간다고 했으니까 28년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 돈 버는 방식을 교체하는 게 3년 정도 가는 건데 25년은 조금 힘들고 내년에 일상생활이나 요런 데에 루틴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고 바뀌면서 그것이 돈 버는 방식을 재구조하는 데, 리셋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업종을 바꿔도 되나요? 라는 것은 되나요? 라는 질문보다 업종이 바뀌게 될 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업종이 바뀌게 될 거다. 돈 버는 방식이 바뀌게 될 거니까. 청풍님은 그 40년간 개인 사업을 운영했는데 업종을 바꿔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아마 자연스럽게 바뀌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돈 버는 방식을 재구조화할 거기 때문에 한 2년 반, 3년에 걸쳐서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동안은 심란하겠죠. 특히 25년은 보호 요인이 25년에는 보호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꽤 버거운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6년에 가면은 뭐 그래도 안 좋은 이렇게 점수가 낮은 부분들이 있지만 길성이 목성이 아주 강한 상태로 이제 6하우스에 들어와 주니까 내 일상이나 뭔가 움직여지는 듯한 좀 바빠진다. 이런 거 해볼까 이런 것도 괜찮겠네. 저런 것도 괜찮겠네. 뭐 이런 경험들에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년 한 해는 잘 마음 관리 잘 하시면서 그래도 달이 점수가 아주 낮지 않아 가지고 좀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 가중치에 대한 부분인데 이 당해년도, 그러니까 운을 보는 당해년도는 어떤 하우스에 위치했는지 그리고 길성에게 좋은 각도를 받고 있는지 흉성에게 안 좋은 각도를 받고 있는지 위계를 강하게 약하게 하는 조건들이 붙을 때 가중치를 사실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해년도에 적어도 당해년도만큼은 요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나온 점수가 이제 이 회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교 가능한 점수로는 마이너스 0.14점이지만 여기는 오타가 있다. 마이너스죠. 여기. 하지만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마이너스 0.5점까지 느낄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청풍님에 대한 별자리 리딩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